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은 것 같은데 계산대에서 금액이 더 나옵니다. 외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예상보다 지갑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거 착각이 아닙니다. 통계로 나온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가게가 먹고, 자고, 입는 데 쓰는 돈의 비중이 47.5%에 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전체 소비에서 절반 가까이가 생존형 지출에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겔계수입니다. 전체 소비 중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 수치가 30.4%까지 올라갔습니다. 1994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겁니다. 경제학에서 엔겔계수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식비 이외에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반대 방향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엔겔계수가 올라갑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이 4년째 상승 기조이고 나프타 가격이 올해 들어 128% 폭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17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계비 압박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살펴보고 세금과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주 비중 47.5%.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주 비중은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엔겔계수입니다. 식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2025년 기준으로 30.4%입니다. 두 번째는 슈바베 계수입니다. 주거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현재 12.3%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47.5%가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봅시다. 월 소비가 200만 원이라면 이 중 95만 원이 의식주로 나갑니다. 나머지 105만 원으로 교육, 의료, 교통, 취미, 여가, 저축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형 지출에 고정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가 역대 최대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봅시다. 엔겔계수 30.4%는 1994년 수준입니다. 199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식비 부담 측면에서 우리가 31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슈바베 계수 12.3%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주거비용은 다릅니다. 전셋값 하락 이후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묶인 이자 부담도 계속됩니다. 두 지표의 합인 엔겔계수 30.4% 더하기 슈바베 계수 12.3% 이미 42.7%입니다. 여기에 의복비가 더해져 47.5%가 되는 겁니다. 소비 100만 원 중에 47만 5천 원이 먹고 자고 입는 데 나갑니다. 재량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47.5%라는 숫자는 우리 삶의 질 지표가 3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엔겔계수가 왜 다시 올라가고 있는지 데이터로 분석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비교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25.4%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24.5% 늘었습니다. 그런데 식비 지출은 35.4% 증가했습니다. 소득 증가율 25.4%를 식비 증가율 35.4%가 10%포인트나 웃돕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식비가 빠르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엔겔계수가 역행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왜 식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오를까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식료품 물가의 구조적 상승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식품 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가공식품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전부 오르고 있으니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식비가 올라간 게 체감됩니다. 한번 오른 외식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식당이 가격을 한번 올리면 손님이 줄어도 다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식비는 절감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식비는 다릅니다. 먹는 것을 무한정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정착으로 외식 및 배달 지출이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경기 침체로 전체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데 식비만큼은 그 위축이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거비 상승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집값이 안정됐다고 해도 이미 높아진 월세 수준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월세 전환 트렌드와 금리, 부담이 겹쳐서 실질 주거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비도, 주거비도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엔겔계수와 의식주 비중이 역행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계비 압박이 식비와 주거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고정비 요인들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전기요금입니다. 2026년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플러스 5원을 유지합니다. 이 기조가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2026년 2분기니까 연속 16분기입니다.
4년 동안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이제 전기요금 인상은 예외가 아닌 상시 기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냉방, 난방, 가전제품 운용 비용이 매분기 조금씩 더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컨을 한 달 켜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나프타 가격 폭등입니다. 나프타를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플라스틱, 포장재, 세제, 섬유, 합성수지 등 일상생활용품 대부분의 원료가 나프타에서 만들어집니다. 샴푸 용기, 세제통, 식품 포장재 전부 나프타가 원료입니다. 올해 2월 28일 중동전쟁이 재확산된 이후 나프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연초 배럴당 56.91달러였던 가격이 3월 3주차에 129.72달러가 됐습니다.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28% 폭등입니다. 이 가격 상승은 생활용품 전반으로 전이됩니다. 샴푸, 세제, 포장식품, 생활용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는 이 연결고리를 잘 모르지만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6에서 12개월 후에 생활용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환율입니다. 2026년 3월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517.3원입니다. 이 환율이 수입식품과 원자재 가격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수록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재료가 더 비싸집니다.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수입밀, 수입콩, 수입 가공식품 가격이 환율 때문에 추가로 오릅니다. 전기요금, 나프타, 환율,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서 2026년 생계비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단기간에 이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세금과 투자 전략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생계비 상승 국면은 자산 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실질 구매력 방어 전략입니다.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그런데 식비 상승률은 2.9%입니다. 명목금리 2~3% 수준의 정기예금만으로는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를 받아도 식비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대안으로 물가, 연동 자산 편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이 대표적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방어력이 있습니다. 원자재 ETF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나프타나 원유 가격 상승이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 수익이 물가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업종 선별 전략입니다. 의식주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가공식품 기업, 대형마트, 편의점, PB상품 제조사들이 이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생계비를 써야 하는 이상 이 기업들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재량 소비재 섹터는 다릅니다. 여행사, 레저 기업, 명품 브랜드는 지갑이 얇아질 때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필수가 아닌 소비는 가장 먼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 세액공제입니다. 주택용 단열재 설치나 고효율 가전 교체 비용이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 투자는 이중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줄이면서 동시에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적용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중장기 증세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총부채가 6,500.6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소득세나 소비세 관련 과세 강화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유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이런 항목들을 연말정산 때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등 절세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고정비 최적화입니다. 전기요금부터 살펴보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를 고려하세요. 1등급과 3등급 냉장고는 연간 전기요금 차이가 10만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회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자격도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도 점검하세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분기에 한 번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OTT 구독, 쓰지 않는 보험 특약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을 한 번만 정리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영역은 식비 구조 개선입니다. 장보기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PB상품, 즉 대형마트나 편의점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활용하세요. 유명 브랜드 대비 20에서 40% 저렴하면서 품질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재료는 계획 구매를 하세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양만 삽니다. 야채나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소분하고 냉동해두면 음식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배달 앱을 열기 전에 냉장고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요리하면 배달 대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같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금융 최적화입니다. 단기 유동성부터 정리하세요.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묵혀두는 돈을 CMA나 파킹 통장으로 옮기면 연 3~4%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포인트 차이가 나는 통장에 500만 원을 넣어두면 연간 10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별로 안 커 보여도 10년이면 100만 원입니다. 중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필수 소비재 ETF나 물가채 일부 편입을 고려해보세요. 포트폴리오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의 10에서 20% 정도를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실질 구매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행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동이체 항목 정리나 파킹 통장 전환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의식주 비중 47.5%.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지표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신호입니다. 엔겔 개수 31년 만에 역주행 전기요금 16분기 연속 상승 기조 나프타 가격 128% 폭등 환율 1,517원. 이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생계비 압박은 단기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무작정 허리띠만 조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고정비를 최적화하고 식비 구조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기에 맞는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방향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